옛날 어느 마을에 수천 개의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는 신비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즐거운 기분의 강아지 한 마리가 이 사원에 들어갔죠. 녀석은 꼬리를 흔들며 주변을 살피다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 마리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똑같이 꼬리를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강아지는 생각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천국이구나. 얼마 후 이번엔 심술이 잔뜩 난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사원을 찾았습니다. 사방에 깔린 거울을 본 녀석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죠. 그러자 수천 마리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이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강아지는 밤새도록 그 적들과 싸우다 결국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바보 같은 강아지라고 생각합니다. 거울 속의 적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죽도록 미워하는 그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이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지금 그 사원에서 밤새도록 거울을 향해 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 불편하지만 소름 돋는 진실의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만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지? 왜 저렇게 눈치가 없어? 저 오만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상한 건 남들은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유독 나만 그 사람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도 심박수가 올라가고 SNS에 올라온 행복해 보이는 사진만 봐도 하루 기분을 망칩니다. 이건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내 영혼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고치거나 내 인생에서 삭제하면 이 고통이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사원을 나간다고 해결될까요? 내 안에 으르렁거리는 본성이 그대로라면 다음 사원에 가도 똑같은 적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유독 파괴적인 분노를 느낄까요? 왜 그 미움은 그토록 질기고 아픈 걸까요? 그 해답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무의식의 설계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심리학이 가장 날카로운 두 자루 칼인 그림자와 토사로 이 미움의 실체를 해체해봅시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기 위해 스스로 거부하고 무의식의 창고에 처박아둔 나의 모든 면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는 단순히 악한 본성만이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했지만 사회적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나의 욕망과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가 창고 안에서 조용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마음은 아주 비겁하고도 영리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게 바로 토사입니다. 토사란 쉽게 말해 내 안에 있는 감당하기 힘든 금기된 모습을 타인이라는 빈스크린에 강제로 쏘아올리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사실 상대방은 아무런 잘못도 심지어 그럴 의도조차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뇌는 상대방이 그렇다고 믿어버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의 오물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내 자아 정체성이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겸손을 생존 전략으로 삼아왔다면 내 안에 잘난 척하고 싶은 욕구는 가장 끔찍한 쓰레기입니다. 이걸 내 것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위선자가 되니까 내 무의식은 이 뜨거운 감자를 상대에게 던져버립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은근히 잘난 척하네 라고 정의하는 순간 나는 깨끗하고 고결한 관찰자가 되고 내 안에 부끄러운 욕망은 은폐됩니다. 상대는 그저 자기 일상을 말했을 뿐인데 내 무의식이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악당의 필름을 씌워버리는 심리적 조작극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그 얄미운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보상의 불공정함에서 오는 강렬한 시기심이 폭발합니다. 우리가 억눌러온 모든 나쁜 행동 뒤에는 사실 달콤한 보상이 숨어 있습니다. 잘난 척을 하면 타인의 주목을 받고 이기적으로 굴면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며 화를 내면 본능적인 감정 배설의 쾌락을 느끼죠.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 이 달콤한 본능적 쾌락들을 평생 죽여가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 금기된 행동을 하며 뻔뻔하게 보상까지 챙기고 있네요. 이때 우리의 무의식은 비명을 지릅니다. 나는 저 쾌락을 포기하고 착함을 선택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쉽게 욕망을 채우고 있지? 즉 우리가 느끼는 혐오의 본질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금지한 보상을 저 사람이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뒤틀린 시기심입니다. 내 안에 억눌린 부분을 타인에게서 보면서 느끼는 고통의 원인은 뇌과학의 측면에서도 입증됩니다. 바로 우리 뇌의 거울 뉴런 시스템 때문입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그 행동을 직접 하는 것처럼 내 뇌를 동기화시킵니다. 즉 상대가 내가 억눌러온 그 금기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의 뇌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행동을 하는 뇌회로를 강제로 활성화합니다. 이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끔찍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본능적인 뇌부위는 상대의 행동을 복제하며 그 금기된 쾌락을 맛보려 하는데 동시에 우리의 자아를 지키는 엄격한 파수꾼은 안 돼, 이건 네가 평생 혐오해온 짓이야 라고 강력한 제동을 겁니다. 결국 뇌가
내가 강제로 실행하는 금기된 행동의 시뮬레이션과 그것을 거부하려는 자아가 정면으로 부딪히며 내면에서 스파크가 튀는 겁니다. 내가 가장 경멸하는 짓을 내 뇌가 실시간으로 강제 체험하고 있다는 이 기괴한 불쾌감, 이 인지적 부조화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혐오감의 실체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의 결론은 차갑고 명확합니다. 네가 미워하는 상대방의 그 특정 포인트는 사실 네가 너 자신에게 절대 넘지 마 라고 그어놓은 감옥의 경계선, 즉 너를 가두고 있는 문틀이다. 상대방이 이기적이라서 미운가요? 그럼 당신의 감옥 문틀은 희생이라는 강박입니다. 그 문틀을 넘지 못해 당신은 평생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며 살고 있고 그 억울함이 상대방을 향한 화살로 변한 겁니다. 결국 당신은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서 그 문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그림자니까 이해하자 라고 머리로 수백 번 다짐해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다시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거대한 영화관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스크린이고 우리의 무의식은 그 영상을 쏘아 올리는 프로젝터입니다. 그런데 스크린 속 악당이 너무 싫다고 해서 우리가 스크린으로 달려가 그 화면을 찢어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프로젝터 안에 필름이 그대로라면 악당은 다음 장면에서도 혹은 다음 영화에서도 다른 배우의 얼굴을 하고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스크린이라는 결과와 싸우느라 프로젝터라는 원인을 바꾸는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주의 진실은 우리가 죽도록 미워하는 그 사람은 우리의 무의식이 쓴 시나리오를 연기하러 온 특급 배우라는 겁니다. 왜 하필 그런 배역을 보냈을까요? 우주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꼬여있는 인생의 숙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게 하려고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모습의 인간을 맞춤형 트레이너로 고용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프로그램에 난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으라는 우주의 강력한 신호죠. 이걸 거울 세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순을 절대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내 등 뒤에 무엇이 묻어있는지 내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주는 타인이라는 거울을 우리 정면에 세워둡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서 등 뒤로 꽁꽁 숨겨두었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 거울을 통해 억지로라도 마주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유독 그 사람에게 발작 버튼이 눌린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 지점에서 성장의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면했던 우리의 민낯이 그 사람의 행동을 빌려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와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주는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은 주지 않아요. 그 빌런이 우리 앞에 나타난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네가 저 사람을 통해 네 안의 어둠을 완전히 껴안을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이 거울을 치우지 않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상황은 반전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내 영혼의 환부를 정확히 짚어주는, 가장 아픈 곳을 찔러주는 의사가 됩니다. 해결책은 그를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라는 거울을 통해 내 안에 조각난 자아들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것, 그 사람을 향한 증오를 나를 향한 깊은 이해로 바꿔버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 오물이 묻었다고 거울을 망치로 깨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깬다고 내 얼굴에 오물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깨진 유리 파편에 내 손만 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마음의 설계도를 바꾸고 내 이 비상벨을 끄는 구체적인 방법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이름표 붙이기. 상대방이 내 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를 내기 전에 딱 3초만 멈추고 속으로 가볍게 읊조려보세요. 오, 내 전용 트레이너가 또 출근했네? 이 짧은 한마디는 당신을 감정에 휘둘리는 피해자에서 상황을 중개하는 관찰자로 순식간에 이동시켜줍니다. 상대의 행동이 주는 강렬한 자극이 내 마음속으로 침투하기 전에 단단한 차단막을 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단계, 숨은 그림 찾기. 그 다음 상대의 행동 중 나를 미치게 만드는 정확한 포인트를 딱 하나만 짚어내세요. 그냥 다 싫어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이기적인 태도가 싫다, 은근히 잘난 척하는 과시욕이 꼴보기 싫다, 혹은 무책임함이 진절머리 난다 처럼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당신이 무의식의 감옥에 가둬둔 당신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3단계, 금기 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뇌에 걸린 혐오의 잠금을 풀어야 합니다. 상대의 그 얄미운 지점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인정해보는 겁니다. 저것 또한 내가 가진 수만 가지 모습 중 하나다. 나에게도 저럴 권리가 있음을 허락한다. 신기하게도 당신이 그 모습을 나의 일부로 수용하는 순간 거울 뉴런이 복제해온 정보는 더 이상 내 자아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되는 죄악이 나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는 순간 뇌 안의 인지적 보조화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향한 총구를 내리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그 진득한 혐오감은 그 즉시 증발해버릴 겁니다. 기억하세요. 미움은 상대를 파괴하는 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가두는 창살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 두 영혼이 나눈 비밀스러운 합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생에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꼭 배우고 싶어. 그러자 그를 가장 아끼던 단짝 영혼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를 배우려면 누군가는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악역이 되어야만 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생 증오받는 배역을 맡는 건 그 상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야. 그래서 아무도 그 역할을 맡으려 하지 않을 거야. 한참을 망설이던 단짝 영혼이 결국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정 아무도 없다면 내가 그 짐을 짊어질게. 네가 영혼의 한계를 깨고 용서를 완성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네 인생의 가장 비열한 악역이 되어 너에게 미움받는 길을 선택할게.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의 합의입니다. 어쩌면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그 사람은 당신이라는 주인공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고독하고 힘든 배역을 자처하며 나타난 당신의 가장 친한 조력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세상에서 그가 오랫동안 연기해온 그 고된 악역을 끝내주어도 좋습니다.